예, 수업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건괴 문헌전의 2절을 했습니다. 지금 1절, 2절하고는 3절 들어갈 차례인데, 문헌전의 1절은 이 원형 이정에 대한 해석을 다시 처음 했던 거고, 2절은 6호의 초고부터 상고까지에 대해서 수임서에 대한 논리를 풀어낸 겁니다. 2절. 그 3절은 뭐냐면은, 이 3절은 어떤 거냐면, 이 초구에서 상구까지의 그 때에, 초구 때와 92, 93, 94, 95, 상구까지 그 때, 그 상황에 그 맞는 변화의 이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 3절은. 그러니까 2절은 통크게 전부 다 수임서에 대해서 2절은 전체 설명해 좀 길었는데, 3절은 그 초구의 때, 그 상황에 따른 각 효마다의 그 변화의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하고 3절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173쪽입니다. 잠룡 띄우고 무령은 하야오 이렇게 되는데, 잠룡 무령은, 이 초구의 잠룡 무령인 것은 이 건괴 6효 중에 가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기 점검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학조도 제일 아래에 있다. 또 조직에도 제일 아래에 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자리는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나대지 않는 거죠. 무령이니까 쓰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나대지 않는 거죠. 잠룡이라고 자기 제일 아래에서 자기 처신을 알고 때를 알고 자기가 좀 처한 때를 알고 조용히 머물러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하야됐고, 그래서 그 정의천의 전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차 이하는, 그러니까 이 3절에 이 초구 이하는 이 말이죠. 차 이하는, 이 초구 이하는 은 띄우고 건지 띄우고 시라, 이 건괴의 때, 초구 때, 92 때, 93, 94, 95 상고의 때를 갖다 말했대. 초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때를. 그래서 무령이란 것은, 무령은 이 띄우고 제하여, 제일 아래에 있어가지고, 초구니까 제일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 띄우고 가용이라. 수일소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학문이든지 조직이든지 뭐 어디든지 가서 제일 처음 들어간 자리에서는 항상 자기가 나서지 말고 전체를 관망하며 공부할 때입니다. 전체 조직, 전체 학교 분위기.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자기가 안다고 해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구의 때. 이 초구의 때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나 조직이나 어느 곳이든지 제일 처음 들어가서는 나대면 안 되는 거죠. 이 원리. 그 두 번째는 혈용 띄우고 제전은 시사야오. 이 사자는 집사자도 되지만도 쉴사, 놓을사, 쉰다는 거 있죠. 푹 쉬는 거. 쉴사, 놓을사. 이게 다 됩니다. 보통 집사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자는 이 사자와 통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잠룡 무령의 단계에서 전체 구조를 앉아가지고 가만히 나대지 않고 살펴보니까 대충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내가 어떤 식의 처신해야 될지 눈이 열려서, 그래서 그 조직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처음 표현하는 게 혈용 제전입니다. 이 제전은 제가 했지만도 삶의 현상이면서 조직 같으면 조직의 그 현세 속에 모임 속에 시험 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조직과 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혈용 제전이에요. 자기 자 드러내 표현하는 거. 그런데 이때가 어떤 문제냐면, 시사니까 때에 맞춰서 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는 머물사, 그칠사니까. 그 상황이 다 조직이 파악되더라도 아직까지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재심하고 한 번쯤 머물러가지고 자기를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자기 안다고 다 떠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의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절제력인 거죠. 절제력. 다 알더라도 한 번쯤은 자기가 말 표현하지 않고 머물러가지고 그냥 관망하는 거죠. 사가 내공이사 된 겁니다. 시사의 사자,
머문다, 쉰다는 것은 자기 내공이 없으면 사람이 말을 막 하고 싶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절제가 잘 안 돼요. 자꾸 아는 척하고 싶거든.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때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3절은 전부 때를 잘 읽어라 그 말이거든. 때시자니까. 그래서 정의천의 저에서는 수시 띄우고 지라야겠는데 때를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머물러야 돼. 더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한 번쯤은 알더라도 멈춰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어야 된다. 머물 짓자로 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더라도 이렇게 나대지 말고 한번 쫙 머물 관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이게 안 되거든. 아는 거 막 다 뱉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구의자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장태나무 은 띄우고 미위 띄우고 시형이라 때에 따라서 시임수가 되지 못할 때 있어. 시용이는 그 때에 맞게끔 쓰이지 미위니까 쓰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 좋더라도 기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안 받아들일 때 있다는 겁니다. 구의 때는 뛰어난 아이디어고 뛰어난 자기 논리지만도 큰 조직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스스로 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력이죠. 구의에서는 자기 똑똑하다고 해서 다 드러내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때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종일 띄우고 근거는 행사이라. 종일도록 힘쓰고 힘쓴다는 것은 행사,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딱 부딪히면은 거기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일 근거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 아래 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덕 띄우고 수업이라. 그 일을 행했을 때는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두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일에는. 첫째는 내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외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적인 문제는 진덕, 덕은 자기 개성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개성을 갖다가 발전시키도록 바라보는 시각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진덕, 자기 진덕은 덕을 나간다는 것은 덕은 내면에서 닦는 거거든요. 덕은 자기 내면의 덕을 닦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자기 내면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은 뭐냐면 이 수업인데 외적으로 수업인데 수업은 그 행동이 이 진덕이고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는 업을 닦아 나간다는 것은 이 행에서 오는 거예요. 행에서. 업이란 것은 우리 불교에서 업장사 한다 했듯이 자기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업이거든요. 그리고 업을 닦아간다는 행에서 오고 그 다음에 내적 진덕이니까 그 행동 자체가 자기 내면의 덕을 닦는 데에서 근본을 해가지고 이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 깨달음의 문제하고 외적 행동의 문제 항상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진덕 수업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고 바로 행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늘 자기 중심을 탁 잡고 이게 안 되면 좀 죄송하네 하지만도 자기 독선에게는 안 그러면 권력자한테 아합하는 거죠. 권력 시키면은 그만 아합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 권력자 앞에 전부 다 아합하잖아요. 요즘 정치판이니까 좀 제하지만 그 공천 받기 위해서 전부 다 날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진덕 수업하는 건 자기 주관을 확실히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174조에 가면은 이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 가서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하깨고 이게 내깨고 이거는 이제 상깨고 이제 외깨인데 그러니까 이 아래의 건께에서 위의 건께 올라간다는 것은 아래는 이 주로 공부의 시대죠. 공부. 이거는 실천의 시대고 실천의 시대인데 이 공부의 시대에서 실천을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93요에서 이 92호에서 이견 대인인데 이 대인은 정신적인 스승인데 국가로 말하면 95의 대통령을 만나는 거고 대인이
체육이나 예술 같은 데 보면은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그거. 정신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이견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학문을 해서 세상에 등장했는데 그 학문의 세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 구오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받으면은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면 구3에 가서 종일 동안 근걸 힘쓰면서 그 자체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초구에서부터 시작 9위까지 왔던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갖다가 이 상계 9호의 도를 받아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을 시키면은 종일 근거를 숙성시키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해안이 열리면은 이 구사로 가서부터는 이 공부의 기술적인 문제에다가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미돼 올라가는 것이 구사부터예요. 상황이 달라진 구사부터는. 꼭 극단적인 평가를 못하지만 여기는 형이 하학적인 세계에 가깝다면 형이 사학적인 세계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사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9.3에까지 공부해왔던 거하고 9.5와 갖고 정신적인 세계가 접목이 되면서 이 9.4에서는 이걸 갖다가 실제 생활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복합된 당시의 행동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 사상이 정리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는 스스로가 이게 확실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기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복합된 자기 논리가 실제 삶 속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확인해 보는 게 구사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진퇴를 하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성을 키우는 거지, 구사에서. 그래서 혹약 띄우고 재현은 다시 하라는 거죠. 혹은 뛰어갔다가 자기 표현을 하다가 자기가 병과 세상에 펼치는, 약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를 펼치는 거거든, 세상에. 펼쳤다가 그랬다가 또 재현, 다시 공부하던 초심을 돌아가서 자기를 점검하는, 반추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초9, 9.2, 9.3에서 했던 공부가 확실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스스로 점검하니까 자시라 그래. 시험은 시험할 시자거든. 시도해보는 거죠. 스스로 삶 속에 시도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 확실히 자기가 드러나는 거지. 자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자시를 하기 때문에 반추하는 시간인데 그 반추하는 게 뭐냐면 재현이에요. 재현이.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반추 해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자기가 다 알지만도 순간순간에 반추를 해가지고 확신성이 되면 완전히 자기게 돼요. 그때는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구사가 갖고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의처럼 어떠냐면 수시 띄우고 자영이라. 때에 따라서 스스로 쓰는 거라고. 때에 따라서 스스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시라니까. 그리고 반차오니까. 그래서 본인은 뭐냐면 미거 띄우고 유요, 고시 띄우고 기가라. 이 거자는 갑자기 급할 거자입니다. 미거는 갑자기 하면 안 돼. 급하게 하면 안 돼 이 말이거든. 왜? 유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유의는 좋은 일인데 어떤 행을 할 때, 유의, 좋은 일 할 때, 어떤 행을 할 때는 갑자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즉, 구상까지 했던 이 상황을 또 자기 속에 반출해가지고 논리를 딱 잡아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거유의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하면 안 된다. 행동을. 그리고 뭐냐면 고자는 잠시고 우선고자 우선도 있죠. 우선 먼저 이 말이죠. 우선 먼저 그 감을 스스로 시험을 해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한 것 옳을까 가할감 있잖아요. 그 가한 것 스스로 딱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은 구상까지 했던 공부가 자기 것이 됐을 때는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 기간은 필요한 거죠. 이 공부를, 그래서 때를, 이 5번의 3절은 뭐냐면 때 시자가 중요한 거예요. 때 시자. 3절은. 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때 시자. 그 상황의 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요에 가면 비룡 띄우고 제천은 상치라. 여기 이제 하늘에, 제일 전에 하늘에 있으면서 상치, 위에서 다스리는 거죠. 지난번에,
2절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구호에 가면은, 이게 이제 이 구호라면, 이 구호에 가면 아래에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데, 그래서 동성상기, 동기상구란 말 했잖아요. 구호에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그 동성, 예. 이동자 맞죠? 동성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서로 비슷비슷한 길에 올라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란 거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기를 갖다 해석을 두 가지 했는데, 동성애 때 구이와 구호여가 동성, 동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전체적 구조를 보면 문장 구조가 어떤 거냐면, 구호는 위에 상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치라는 사람은 이 전체가 나누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 동기, 동해가지고 사람마다 요즘 지금 현재도 조직과 단체 수없이 많거든요. 동성 상하고 동기상구를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이게 세상사의 모습이니까 이걸 전체로 하나로 볼 수 있어야만이 상치라고 할 수 있어요. 상치. 이 상치라는 게 곧 나오지만도 이게 어천이거든. 어천. 이 어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럿자가 아니고 다스릴럿자, 그것도. 그러니까 요 원래 가장 필요한 저 사상이 어떤 거냐면, 어차피 세상은 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좀 똑같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나눠주는 건데, 한 편을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로 되면은 세상 혼란인 거죠. 즉, 준호시와. 그런데 그걸 전체로 보고 그 다른 걸 인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동양 사상이 필요한 시대가 초목간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치는 위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린 것이라 전체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게 상치. 바로 2절에서 말한 이런 상황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언을 구해서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독서나 만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견대인. 아래에서 뛰어난 참모를 볼 수 있는 눈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가서는 이 분야별로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차피 지금 세상 다 나아지니까 중동보서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그 좋은 뜻이 있는 종교를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게 비룡제철은 득이 띄우고 이행요, 상지 띄우고 철학. 위를 얻어서 행해지는 거고, 위를 얻어서 행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다스린 것이다. 그래서 앞에 2절에서 보면은 번호천, 번호천자는 친상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형이 사역적인 세계에 가까운 사람은 상을 항상 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호지, 땅을 근본하는 사람은 항상 아래와 친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음의 땅은 물질계니까 물질계와 친한 경우와 정색이 친한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똑같다고 보는 게 상치. 이게 구의 문헌에서 나왔거든요. 문헌에서 2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른 것 그 자체를 갖다 구분의 눈을 갖다 싸우게 하지 말고 조화의 눈으로 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 주역의 논리고, 그래서 주역은 자연주의 철학이면서 세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신경. 지난번 말씀드렸죠. 세신경. 주역은 세신경이라는 거야. 마음을 닦는 경지란 말이 있어서 나오는 거죠. 그 본의에 보면 거상이 띄우고 치하라. 위에 거에서 아래를 다스린 거라. 똑같은 말인데 아래를 다스린다는 것은 한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다스리는 리더는 절대로 한 편을 들면 안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 시골 때 보도 5명 이상 전을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 똑같은 마음이죠. 리더는.
그래서 상치란 말을 써요. 상치는 구분해서 다스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세상한테 혼란이 빠지니까. 네 편, 내 편 알아서. 그 다음에 상구. 항용 띄우고 위에는 궁지 띄우고 재라. 항용. 똥이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면 하늘에 있으면 끝까지 올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여기 끝까지 올라온 거죠. 끝까지 올라가서 후회가 있다는 것은 뭐 세상도 좀 죄송한 편인데 선생님도 연세가 다 있으니까 인생 되돌아보면 뭐 후회일 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데 끝에 가서 후회했다는 건 이미 더 이상 할 길은 이 궁이니까. 궁은 그 어떤 구려면 끝까지 갔다는 거죠. 끝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 오는 취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개사전에 보였지만도 궁즉 기억나십니까? 궁즉 변이요. 변즉 통이고. 그럼 통즉 구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 건계의 논리와 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궁이 됐을 때, 이 나이가 들었기나 뭐 궁이 됐을 때는 정점인데, 이 정점은 제일 높은 자리고, 제일 경험이 많고, 제일 나이가 많고, 모든 것이,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이 제일 많을 때인데, 이때는 과감하게 스스로 놓아버려요. 변화의 논리로 자기를, 이 불교에서 잘 쓴 말인데, 방하착, 들어보셨습니까? 오울방자에 방하착. 방하착에. 집착 끊란 말이거든요. 사람이 번뇌망상이 이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 누구든지. 번뇌망상 사람 어떤 이 잡을 찾든가 집착이나 딱 집착에서 오는데 집착을 놔버리면 평정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상구에서는 방하착에 놓아버려야 되는 거야. 놓아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가 벼슬에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던 사람들은 정점에 있으면 이 과거인데, 이건 미래라면, 과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생방하기 때문에 후회가 많은 거죠. 이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도, 유승구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검기 하시면서 이 상구효는 득도처라는 그런 이야기 썼었어요. 모든 걸 확 놓아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된다. 그런 말씀 썼는데, 깨달음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깊은 학문을 가진 선생님이 이야기 했을 때는 나도 울림이 그때 많았어요, 그 말씀에. 그렇듯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놓아버리게. 과거의 지적 놓아버렸다 해요. 그러면 새로운 건에서, 그러니까 이 상구, 이 초구 같으면은 이게 종구가 되는, 종구가 상구라는 이유는 여기서 이 상자거든. 상구는 새로운 변화라는 거예요. 종을 안 쓰고. 종으로 끝났다 봐야 되는데, 상 끝났다 보면 끈을 안 쓰고 상을 썼다는 거예요. 상은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구 같으면 종구라 해야 되겠죠. 종구를 안 쓴 거예요. 상이라고. 최상이니까 새로운 변화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갖고, 정의 전에서 뭐냐? 궁극이 띄고 재지라. 궁극에 이르렀을 때, 지향이 이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을 때예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돼서 과거에 큰 벼슬을 하기나 돈이 많기나 어떤 조직 같은 회장이 됐거나 전직 회장, 전직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회장이니까 과거에 내가 뭐니까면서 늘 회원들한테 과거에 자기가 회장인 것처럼 대우받고 싶고 꼭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정치향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평사원으로 내려가야죠. 평심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75장에 이 6개의 용, 이 좀 용들인데, 초용부터 용인데, 이 용들이 때와 더불어서 스님세를 활용해야 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앞에 용구에서 나왔는데, 뭐였냐면, 이 용구는 무수예요, 무수가 돼야 돼. 머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구는. 이 용구는 무수예요, 무수.
그러니까 이 건괴의 효를 쓸 때는, 효를 사용해 갔을 때는 무수해야 돼요, 무수. 무수는 뭐냐면 남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났다고. 실은 이게 전부 용들이게 다 뛰어나거든. 세상에 아주 뛰어난, 초구에 있을 때부터 상구 다 뛰어난 사람인데, 이 뛰어날 때는 자기가 겸을 써야 돼, 겸을. 겸을. 무수니까 머리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연지 알아요. 아, 저 훌륭하다는 걸. 이걸 갖다가 노자가 잘 쓰는 말이었어, 노자가. 기억났습니까? 공성이 불거라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천도, 노자는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무의자연의 도인데, 이게 천도지, 천도. 하늘의 도라는 것은 만물을 다 길러주고 씨앗을 맺고 끊임없이 가을에 풍성하게 해주는데, 공은 이루는데도 거기에 자기가 머물지 않아, 그 속에. 이게 리더란 거예요. 노자적 리더가 바로 주역의 이 문제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의 용구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용구는 보면, 3절에, 건은 띄우고 용구는 천하 띄우고 했으라. 건괴, 원은, 건괴의 원형이 원인데 모든 에너지의 시발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용구, 구를 쓰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천하체라. 천하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겸손을 하게 되면, 무수에 겸손하게, 용구는 무수라는 것 앞에 무수.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으면 천하가 저절로 다스린다. 그래, 리더는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는 신분권이야. 백성이 목숨이라 하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으면 저절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존경하지. 아, 저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 우리 대통령 훌륭하다 그런 거죠. 굴림을 하니까. 그게 바로 주역 건괴가 갖고 있는 그 큰, 때를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의천에, 전에 보면, 용구지 띄우고 도는 처녀 띄우고 성인 띄우고 동이라. 용구가 쓰는 도란 것은, 전부 다, 건괴의 용구가 쓰는 도는 청과, 여자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 겁니다. 청과 성인이 같아. 다시 말해서, 이 근원에 갖고 있는 이 천도의 원리를, 천도를 인간이 체득하는 거예요, 인간이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그러니까 하늘의 도를 인간이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건괴뿐만 아니라 모든 주역의 이치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가 인간 체득을 통해서 실천되었다고 하는 게 주역 전체예요. 그래서 주역이 수양건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구이다. 청과 성인이 같으니까 득용, 그 쓰임새를 터득하게 되면, 즉 천도가 공성이 불고 모든 마음을 다 길러주면서 머물지 않은 그 이치 쓰임새를 터득하게 되면, 그러면 적 띄우고 천하 띄우고 치라. 그러면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져. 억지로 다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백성을 위해 도우고 회사를 도우고 조직을 위해 도우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의 본의는 뭐, 은 띄우고, 근원 띄우고, 용구는 드날 현자입니다. 현여 띄우고, 타계 띄우고, 부득하니, 타계와 더불어 같지 않음을 드러내서, 용구는 건괴거든요, 건괴. 용구는 타계도 같지 않으니, 군도 띄우고 강이 띄우고 능유면, 임금의 도, 지도자의 도죠. 말하면 지도자의 도라는 것은 강한데도 그런데 능유, 부드러울 수가 없으면 능유니까. 다시 말해서 무수. 이 무수가 이게 뭐냐면 이 유구덕이에요. 머리가 없다는 부드럽다는 거죠. 강하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 부드러움이. 그래서 강한데도 부드러울 수 있다면, 참, 능유니까. 강하지만도 포용력이 있다면 똑같은 말입니다. 강하지만도 포용력이 있다면, 부드럽다면, 천하 띄우고, 묵을 띄우고, 치라.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으면서. 그 지도자는
유의 겸양이 있어야 돼요. 폭력이 있어야 된다. 유의.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는 제 띄우고 3절이니 제신 띄우고 전이라. 앞기절, 즉 2호죠. 2절이 2절. 2절에 있는 뜻을 갖다가 거듭 펼서. 신자는 펼선자. 이렇게 해서 2절을 끝나고 다음 4절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